すいません、俺がやりました。逃げるよ。逃げますよ。 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지난 일본 방송에 인터뷰한 범인들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은 많은 유명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방송에 등장한 범인들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호시지마 타카노리. 2008년 4월 18일 일본 도쿄의 고토 맨션에 살고 있는 23살의 OL 여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맨션에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잡혀 있었지만 나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피해자의 행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받아 맨션에 살고 있는 전 가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진 여성의 모습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미디어에서는 연일 카미카쿠시라고 부르며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게 되었고, 나중에 잡히게 된 범인은 피해자와 같은 맨션의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호시지마 타카노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호시지마 타카노리는 당시 일본 굴지의 게임 회사 세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등 당시 월 50만엔 이상 받는 실력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 발생 한 달 뒤 호시지마 타카노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타카노리는 자신이 그동안 눈여겨본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간 이유는 성노예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맨션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타카노리와 대화를 하게 되고 이후 들킬 것을 우려해 납치한 여성을 살해하게 됩니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범인이 잡히기 전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맨션 앞에서 출입하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층에 살고 있었던 타카노리에게 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실까요?両親とあんまり仲良くなくて、それで、名前は出さないです。はい、いずれにしても。じゃあ一応星島と申します。牛島さん。下のお名前よかったら高成と申します。高則さん。年失礼ですけど33です。 13。全然ずっとなかったですね。まあね。 호시지마 타카노리는 갓난아기 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일본 초등학교 교복은 반바지가 많잖아요. 그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 심한 왕따를 당하며 부모님에 대한 원한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능력을 인정받고 독립한 뒤 호화스러운 회사원으로 지내며 부모님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네요. 타카노리는 프로그래머였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동인지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잔혹한 내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잔혹함을 숨기고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엽소 채널에서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스타 키요타카. 일본에서 1983년에 일어난 연속 살인 사건으로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주택에 침입하거나 거리에 지나는 사람을 공격한 뒤 현금을 훔치는 등 강도 살인을 반복하여 무려 10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카스타 키요타카. 낮에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모범적인 소방관이었지만 밤에는 무자비한 강도 살인마로 변해 일본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잡히게 된 계기는 1982년 경찰관을 습격한 뒤 권총을 빼앗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83년 권총을 이용해 은행을 털기로 하는데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그를 저지하면서 결국 경찰에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소방관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연녀와 자동차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이죠.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불과 6일 뒤 아내와 함께 태어나게 TV 퀴즈쇼 방송에 출연해 상금 8만엔을 탔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 보실까요? 御社では一月前ぐらいからですね、本格的に訓練入るのはね。あ、そうですか。はあ、そやけど瞬間にバーッとシュッとってなったらこれはもう大変ですわな。ですね。ね、まあいつもそのために待機してるんです。まあ僕は痩せ型の方が好むんですわ。好み、はい。それでね、まあスタイルを水着姿もあんまりは見ていちなみにけどね。4問正解で賞金8万円を獲得したとか。 1cmですしね。 카스타 키요타카는 고등학교 때부터 도둑질을 반복하며 소년원에서 보낸 과거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은 뒤 23살에 소방관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자동차를 좋아했던 키요타카는 그만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낮에는 소방관, 밤에는 강도와 살인을 반복하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출연한 퀴즈쇼에서 보인 웃음 뒤에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1983년 은행 강도 미수로 체포된 뒤 과거의 범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결국 2000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키요타카는 사형 집행 전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타카이린. 2021년 7월 22일 오사카 타카스키시에 사는 자산가의 여성이 자신의 집 욕조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타카이 나오코. 나오코 집을 방문한 친척이 욕실에서 나오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경찰은 시신의 오른손에 테이프가 있는
있는 것을 보고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5개월 전에 나오코의 양자가 된 타카이 린이라는 남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타카이 린은 나오코의 양자가 되면서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엔을 수령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죠. 타카이 린이 양자가 되었을 당시 그는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이 린은 아내에게 받았다는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생명보험금의 수령인을 나오코의 어머니가 아닌 양자로 들어온 자신으로 변경한 것도 확인하게 되었죠. 일본의 미디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타카이 린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どういう人でした？どういう人？めっちゃ人でしたよ。悲しいとかっていう感情の先にびっくりの方が最初は大きかったですね。どういう経緯で？もともと独身で、はい、兄弟もいなくて、はい、後継ぎみたいな感じ。まあそうですね。うん、まあ、向こうから打診が来て、はい、検討して、はい、っていう感じです。なんで受けたんですか、リンさんは。受けない理由がなかったんですね、まず。保険金の受け取りになったら知ってたんですか？知らなかったんですね。ああ、どう思われます、犯人に対して。인터뷰 영상 이후 경찰은 나오코 자택 주변 CCTV에 시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보하면서 2022년 7월 타카이 린을 체포하게 됩니다. 타카이 린은 2018년부터 보험 영업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실적만을 위한 영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월 수입 100만엔 이상 벌게 되었고 린은 타워맨션, 슈퍼카를 타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카이 린은 보험 영업을 하면서 나오코를 알게 되고 그녀에게 1억엔의 보험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여러 보험 계약 문제들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얼마 전에 계약하면서 알게 된 자산가 나오코 씨와의 보험 계약을 기억해 이와 같은 계획을 꾸미게 된 것이죠. 경찰에 잡힌 타카이 린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에 경찰서에 구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카케이 지사코 2007년부터 2013년에 걸쳐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부유한 노인 남성들이 연이어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 곁에는 항상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헤이세이의 독부, 돈에 미친 꽃뱀이라고 불린 여자 카케이 치사코입니다. 그녀는 1994년 첫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결혼 상담소를 통해 재력가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 약혼, 결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접근한 남성에게 신뢰를 쌓은 뒤 건강에 좋다며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건네 살해하는 방식으로 무려 10억엔에 달하는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한국 돈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재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4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 연이어 남자들이 사망하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なんていう運命なんやろ。なんでこうなるのって。もうほんまにそれ一言ですわ。ただね、私ここであなたたちに言いたいのはね、はい、私は再婚したい女じゃないんですよね。たまたま知り合った人が、再婚願望が強くて。久子さんにとっての結婚って何ですか？やっぱし生活の安定と、まあどこか一緒に遊びに行ったり楽しくするっていう。あとその代わり相手の健康管理は私がするし、美味しいもの食べさせてもらって、お互いに、楽しく暮らすっていうのですよね。2年おきでまた新しい結婚したり違和感感じるわけですよ。それはあなたが違和感感じる若いから。 그녀는 자신과 사귀던 남성, 결혼한 남성을 살해하면서 얻은 유산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실패해 많은 돈을 날렸다고 하네요.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이었기 때문에 병사이거나 자연사로 판단하면서 그녀는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사건성으로 의심되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늘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13년 11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번째 남편에게 청산가리가 든 알약을 먹이고 119에 전화를 걸어 평온한 목소리로 남편이 쓰러졌다고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이 심장 마사지를 하라고 조언했지만 치사코는 이미 차가워져 있다며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죠. 구급대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전했고 경찰은 그녀의 각오를 조사하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6년간 그녀와 관계된 수많은 노인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사망한 네 번째 남편 몸에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고 경찰은 치사코의 집을 수색하여 그녀가 버린 화분 속에서 독곡물 성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그녀는 2021년 결국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2024년 12월 26일 수감 생활 중 교도소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야기 시게루. 지금 이 장면은 범죄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입장료 6,000엔을 받았죠. 그의 이름은 야기 시게루.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낵바에서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피해자인 남성 A에게 야기는 스낵바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 아나리에의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도와달라며 부탁한 뒤 위장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게 되죠. 야기와 내원녀, 필리핀인 종업원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과 니코틴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지만 남성은 좀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성이 강한 식물 투구꽃에 독을 넣은 팥빵을 먹여 결국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강에서 발견된 남성 A를 경찰이 자살로 단정하고 야기와 내연녀, 필리핀 여성은 3억엔의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이들은 두 번째 남성 B와 세 번째 남성 C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 남성 B에게는 내연녀를, 남성 C에게는 필리핀 여성 아나리에와 위장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남성 B에게는 투구꽃이 아닌 감기약을 다량으로 먹여 살해한 뒤 1억 7천만 엔의 보험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남성 C는 남성 B가 죽은 다음날 이들의 계획을 눈치채 일부러 병원에 입원하면서 야기의 행각이 들통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야기는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의 스낵바에서 6,000엔의 입장료를 받고 무려 203회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和歌山の方で保険金でいろいろ騒がれた事件がございました。被害者のためにもね、罪を償ってさ、してもらいたいね。悪いことしたやつは刑務所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だ。毒物は 1000% 出ませんから、僕は潔白ですから。疑惑でも何でもない。僕に言わせりゃだよ。ただの病死なんだよ。すいません、俺がやります。いけるよ。いけますよ。 그는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질문하는 기자를 폭행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이한 기자회견으로 벌어들인 돈이 1,500만 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전부 체포가 되었고 그중 야기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야시 마스미, 1998년 7월 25일 와카야마의 한 마을에서 열린 여름축제, 즐거워야 할 축제는 생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축제 음식으로 준비한 카레에 맹독성 비소를 넣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아이를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83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축제 당시 혼자 카레솥 주변을 지키고 있던 하야시 마사미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녀가 과거에서도 주변인들에게 독극물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이 내용은 안요소 채널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 이후 마스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스미는 자신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집요하게 취재하는 언론에 격분하게 되고 집 마당에서 호스로 기자들을 향해 물을 뿌리는 장면이 정말 유명하죠. 이 장면은 당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상징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체포되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러가지 정황 증거가 인정되면서 결국 사형이 확정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11번째 여성 사형수가 된 그녀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なんかまるでね、なんか私が詐欺行為をしているようにね、マスコミ週刊誌さんだけが騒ぐんですけどね、私自身はもう自信を持ってね、何もしてない事実がありますんでね、堂々としてるんですけども、どれだけの人が傷つき迷惑を被ったかっていうことを、もうマスコミと報道に対しての怒りでいっぱいです。今は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댓글로 이야기해주셨던 내용을 모아서 방송 인터뷰를 한 범인 2탄을 준비했는데요. 다음에는 방송 인터뷰를 한 범인 중 무시무시한 사건을 하나 선정해서 제대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